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조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지만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발사한 게 뭐라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거 안 알려준 것은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되고 한국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 해서 안 알려줬는데 지금은 일부러 알려주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걸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부러 그걸 다 알려줘서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나는 이렇게 우리가 원래 계획된 대로 이런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SLCM을 다 발사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요일 날 우리가 발사한 것은 SLCM이고 네. 이틀 있다가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고 다시 이틀 있다가 어제죠. 어제 발사한 것은 화성 17형이다. 봐라. 영상까지 나 다 공개할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북한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그래서 그 이중성이 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화면도 보여줬잖아요. 특히 네, 이제 네. 1단 추진체 분리된 장면을 공개를 해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화성 17형은 이제 3단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 추진체 분리되고 2단 추진체 분리되고 이제 3단 추진체가 원래 목표대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2단 추진체 분리되는 것은 공개 안 하면서 예. 1단 추진체만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 공개한 것만으로도 우리만큼 신뢰성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함께 보는 것이 이제 사진도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지구를 찍은 듯한. 예. 이 정도의 능력은 뭘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북한이 지금 김여정이가 공언한 거 있어요. 예. 그 공언한 것이 4월 달에 북한의 정찰 위성 1호가 아마 발사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보는 거를. 그렇죠. 네, 네.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찰 위성이 목적이 뭐예요? 정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성 17형 쏠 때 아예 이제 카메라 같은 것을 장착을 해가지고 예. 제일 앞부분에 그래서 이제 지구도 우주에서 이렇게 관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거 한 것을 이번에 공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용어 사용도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북한이. 네네. 보통은 이제 시험 발사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다가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라는 네. 단어를 썼단 말이죠. 네네. 차이가 있습니까? 12일 날 SLCM 쏠 때는 824 네. 영웅 그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4일 날 네. 자신들이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할 때는 석격 제11 석격 중대가 시범적으로 발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중대들이나 이렇게 다 모여서 보게 하고 네. 석격 중대가 발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대우를 다 얘기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영웅 17형 발사할 때도 네. 얘들이 누가 어떤 부대가 발사했다는 것을 다 알려준 거잖아요. 이게 화성 15형 그때 발사한 고 중대가 이번에도 화성 17형을 발사를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훈련한 거예요. 훈련. 네. 자신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서 12, 14, 16 전체가 다 훈련하거나 시범하거나 하는 것을 보여줬지 시험 발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거의 이런저런 무기 체계들을 사실상 실전 배치 많이 하고 언제든지 전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보죠. 예. 어느 정도 완성 단계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예요? 화성 17형은 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핵에는 핵, 또 정면 대결은 정면 대결.
이 얘기는 계속해서 도발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작년 연말에 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하면서 그 김정은 스스로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에는 핵, 또 강대 강, 정면 투쟁, 그리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그랬기 때문에 예. 대남 투쟁을 대적 투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강한 도발, 또 더 빈번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보니까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이번이 최장, 물론 지난번에는 나눠서 있기 때문에 네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최장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기간 내내 지금 같은 도발 하루 이틀 걸러서 하는 도발이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번 훈련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그러니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네. 있는데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주희소 연습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프리덤 실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유의 방패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의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워게임 같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개 정도의 한미 연합 훈련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워리어 실드라고 그래요. 전사들의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프리덤 실드는 다음 주 목요일 되면 끝납니다. 네. 그런데 프리덤 실드는요, 지금 다음 주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뭐 그게 3월 27일인지 28일일지 모르겠지만 니미츠 항공모함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항공모함 들어왔으니까 한미 간의 연합 해상훈련 같이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연합 쌍용훈련도 남아있고 20개 훈련 중에서 지금 반 정도도 아직 소화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 훈련의 의미는 거의 뭐 4월 중순 넘어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네. 원래 12월부터 3월 말까지가 북한의 동계훈련 기간이에요. 예. 그러면 3월 말로 끝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월 달 가면은 4월 15일 네.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 있고 4월 25일은 빨치산 창설 기념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얘들 축포가 또 필요하잖아요. 아하. 한미연합 훈련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네. 얘들 축포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4월 말까지 더 우리가 좀 더 간다라고 하면 예. 5월 달 G7 소위 말해서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니까 네. 거기까지 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한간의 이제 보도를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과거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할 때는 북한에서도 전원 군사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다가 이번엔 좀 그러지 않다.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 훈련하고 그러면 한미연합 훈련 하기 전에 이렇게 도발을 하거나 끝나고 도발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가을부터 좀 달라져 가지고 아니 여기 한국 동해에 로나드 레이건 함 소위 말해서 항공모함이 들어와가지고 한미 간에 연합 훈련하고 한미일이 연합 훈련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북한은 도발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덜 좋은 말로 하면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이 뭐라고 할까요 실체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범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3월 말까지 동계 훈련을 하는 거고요. 예. 동계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기본 단위 훈련해요. 12월 달에는. 그러다가 이게 부대 급수가 점점 더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는 3월 중하순 들어가면 원래 그래요. 네. 3월 중하순 들어가면은 통상 그러니까 방사포 쏘고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렇게 쏘아왔어요. 네. 근데 마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미연합 훈련을 하니까 이 때를 맞춰서 핑계 삼아서 자기들은 이게 뭐 저기 타격 훈련이라고 그러고 시범 훈련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네.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작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ICBM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즉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상 각도로 쏴봐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훈련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쏜 것도 고각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6,000km 올라가고 옆으로 한 1,000km 날아갔단 말이죠. 네. 이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뭐 이게 실전 배치됐느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전혀 실전 배치된 것도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발사 명령 내린 사람이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서 장창하라고 하는 그 국방과학연구원장의 명령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럼 뭐 원래대로 다 하면은 원래 그 부대 위에 상급부대 거기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국방과학연구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리겠어요? 이거는 아직도 자신들이 말한 것과 달리 네. 아직도 시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정상각도로 사격해서 제대로 재진입해서 들어오는 거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실전 배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 17행에 대한 그 정상각도 사격은 곧 하게 될 거다. 이것도 김여정이가 공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2월 8일 날 고체 연료형 화성 17행도 공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체 연료도 아마 또 시험 사격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정찰 위성 1호 네. 그거 발사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며칠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동창리 지금 분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발사하게 될 거고 그 사이사이에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도 발사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늦게까지 얘기하면 5월 달 G7까지 갈 수도 있다. 그때까지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강경한 대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차원인데요. 네. 하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전략 자산들을 적시해 마치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한미가 같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획되는 한미 연습, 한미 훈련 그거 20개 돼 있잖아요. 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지 간에 계획된 대로 우리의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보여줌으로써 억지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겠어요? 북한의 도발이 그만큼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강화하고 적시에 전략 자산들을 전개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절대로 딴 마음을 못 먹게 실질적인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억지력을 발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다니는 사람도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이제 여동생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딸입니다 이제. 예. 김주애라는 딸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이번 발사에도 또 한 번 참관을 했단 말이죠. 후계자로 봐야 됩니까? 9번째 이번에 등장을 한 건데요. 네. 작년 11월 17일 날 화성 17형 발사할 때 처음 등장해서 작년 연말까지는 주로 그러니까 이 군사 행동할 때 네. 군사 그 행사할 때만 등장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체육 행사할 때 그다음에 경제 행사할 때 다시 등장을 했고 다시 이제 군사 행동할 때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만 딱 보면 아 김주애를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여기 후계자 연습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의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선 김주애는 2013년생이고 네. 자기 오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째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2010년생. 그건 아들로 이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그 아들이 장자 성교 원칙에 의해 가지고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일에 첫째 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김주애를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냥 자신들끼리만 아직도 북한 사회에서는 그 데리고 다니는 딸의 이름이 김주애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김주애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후계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후계자 연습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나중에 여차하면 이게 여성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야 김여정이하고 이설주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세력 싸움, 그래서 권력 싸움. 소면서 조선 시대의 그 여인들의 궁중암투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여정이가 너무 많이 설치니까 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면 김주애의 나중에 위상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워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김주애가 확실한 후계자인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의 나이가 40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 아무리 자기네들이 그 가족 그 병력이 가족력 있다고 있죠. 네. 하더라도 김일성이 같은 경우는 1912년생인데 1994년도에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73, 넷 이렇게 죽었고 그다음에 김정일은 1942년생인데 2011년도에 죽었으니까 거의 뭐 70 다 돼서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40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40에 무슨 후계자를 지금 얘기하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주애를 내세워서 미래 세대의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화성 15형도 쏘고 17형도 쏘고 단거리 미사일도 쏘고 SLBM도 쏘고 그러는 거니까 주민들이요 조금 더 배고프더라도 참고 견뎌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이제 북한은 이제 여러 매체가 당연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 매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뭐 같이 힘을 합쳐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남측의 동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대통령께서 일본 가는 날 네. 북한은 거기 맞춰서 축포 쏘았잖아요. 네. 가시기 2시간 반 전에 그것만큼 명확하게 얘기한 게 뭐 있어요. 입으로 백날 떠드는 것보다 행동을 한번 보여주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것만큼 더 명확한 메시지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화성 17형 발사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네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한일 간에는 이제 지소미아가 있었는데 네네, 그동안 이제 조건이 달린 지소미아였고 이제 조건 없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이 네.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지소미아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6년도 11월 달에 일본하고 체결이 됐어요. 한국이 지소미아 체결한 나라는 많습니다. 네. 뭐 일본도 다른 나라들하고 많이 체결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네. 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빼고 예. 그리고 뭐 이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한국도 여기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한 것이 바로 지소미아 효력 정지 종료, 네. 지소미아 훈련 지소미아 효력 종료 통보 요걸 이제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벌써 4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 문제를 이제 같이 뭐 저쪽에서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민국 넣고 또 그 수출 금지 품목 그거 없애고 대신에 이제 한국은 지소미아 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가자. 여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쏘게 되면 훨씬 더 정보가 소위 말해서 탐지 추적 여기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뭐 앞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오셨는데 근데 문제는 지난해 내내 나왔던 게 이제 핵실험이었어요. 네.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진 않았지만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북한은 제가 볼 때는 7차 핵실험은 오늘도 사실상 하루 종일 제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세미나에 아침 9시부터 원래는 저녁 먹기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저는 여기 방송 때문에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나온 게 5시 한 20분 정도 돼서 제가 빠져나왔거든요.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제7차 핵실험에 관한 얘기였어요. 네. 그 가능성은 열려 있고 할 것이다. 그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술 핵무기 여기에 대한 이제 최종 시험을 해봐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들이 전술 핵무기 가지고 KN-23, 24, 25에 뭐 탑재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화성 15행이든 17행이든 다 탄두거든요. 다 탄두. 그 안에 탄두가 3개 아니면은 이제 디코이까지 포함해서 네. 기만급까지 포함해서 3개 내지 5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것도 사실상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다단계의 그런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부분 가지고 많이 토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가능성은 있고 그것을 이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김정은의 마음속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